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의회에서, 우리의 국회죠.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이죠. 자, 어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Korean movies, Parasite and Minari, have won Oscars. Hollywood film, Top Gun and The Avengers are loved by Koreans. I also love Top Gun and Maverick and the Mission Impossible.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자, 미국 의회에서 윤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한 43분 정도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 영어 실력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대통령이 영어 실력을 평가할 예.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상하원 합동 연설을 처음 하신 건데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게 이번이 7번째인데요. 그중에 이제 5분은 영어로 연설을 하셨고 맞아요. 2분의 전직 대통령은 그냥 우리말로 하셨는데 네. 이게 무슨 영어로 대화나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설이기 때문에 메시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말로 하고 통역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소국 사고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어허. 꼭 미국에 가서는 영어로 연설을 하려고 대통령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예. 이제는 좀 그런 어떤 컴플렉스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말로 연설을 한다 그래서 그게 큰 흠이거나 무슨 리더십의 부족이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이 연설을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과거하고 다르게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한다고 자부심을 갖거나 이제 그럴 대한민국 국력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는 조금 좀 달라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저걸 지켜보면서 들더라고요. 오히려 박원석 의원님은 미국 의회라 할지라도 꼭 굳이 우리가 영어로 연설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강대국이니까 당당하게 우리 한국말로 연설을 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세요. 혹시 정미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그 시대마다 예. 그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게 한국말로 해야 좋을지 아니면 영어로 해야 좋을지 이게 좀 틀릴 것 같아요. 예. 사실상 영어로 한다고 그래도 지금 즉석 연설은 아니거든요. 미리 원고를 다 만들어서 교정하고 전부 다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치고 했기 때문에 의사 전달에 있어서는 저는 그것이 통역보다 더 정확하다고 저는 봐요. 어허. 예.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영어 연설을 하신 분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지 않았나. DJ. 예. 그런 지금 얼핏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했어요. 영어로. 네, 예. 영어로 하신 분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한국말로 할지 영어로 할지 그거는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런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 생각은 예.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께서 들으시는데 그거를 영어로 해서 한국말로 해서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이게 어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Today, our democracy is at risk.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the public opinion. Such totalitarian forces may conceal and disguise themselves as defenders of democracy or human rights.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 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s. 자,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미국 의회 연설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저 비슷한 얘기를 어디선가 내가 들은 것 같은데라고 아마 생각하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4.19 기념사 때 윤 대통령이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죠.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가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협 세력들 겉으로 민주주의 인권운동가 행세를 하는데 속아선 안 된다. 어제 미국 의회 연설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으로 진실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 마치 민주주의 인권운동가인 양 정체 숨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김수경 교수님, 윤 대통령의 저 발언 뭐 좀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가짜 뉴스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실 문제이긴 하죠. 그리고 예. 워낙에 이제 유튜브와 같은 그런 매체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 지금 죄송합니다.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페이크 뉴스가 문제가 됐었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페이크 뉴스가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한국이 가치 동맹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제 추구하고 있잖아요. 가치 동맹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인데 예. 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가짜 뉴스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게 사실 좀 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게 존재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까지도 가짜뉴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하. 그래서 사실 이 가짜뉴스에 대한 퇴치는 정말 중요하지만 또 모든 것을 그렇게 가짜뉴스의 프레임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아울러서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자, 잠깐 네. 제가 정미경 조언을 의원님. 하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이 약간 떠올라요. 이승만 대통령의 네, 연설이 이승만 대통령이 떠오른다. 미국에서 직접 가서 연설을 하실 때요.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당신 진정으로 지키고 싶냐. 그러면 공산주의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공산주의, 반소련, 반중공에 대해서 굉장히 각인시키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지금은 아까 가짜뉴스, 거짓, 선동 뭐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지금 꼭 마치 그 역사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